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조국의 검찰개혁, 글로벌 개그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니, 나 이런 애 처음 봐요, 진짜 태어나서. 근데 처음에 뻔뻔한 줄 알았는데 네, 사실 뻔뻔을 떠나서 네. 이제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검찰 개혁을 누가 합니까? 게다가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이야기가 여권에서 좀 나와요. 네. 게다가 이제 윤석열을 네. 검찰을 고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네. 검찰을 고발하겠다. 네. 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예. 참 미쳐 돌아갑니다. 네. 근데 제가 네. 보기에는 이 정신병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스카펫 같은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아주 그 이불, 타고난 모태 이불, 타고난 네. 악마들은 뭐냐면 나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이것이 사악하고 못된 놈들이다. 그러면서 네. 막 그걸 파헤치는 형이 네. 타고난 이불이라고 했는데 바로 조국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네. 그다음에 유명한 또 여성 심리학자가 얘기한 것 가운데서 이 보도패스하고 사이코패스하고의 그 차이를 얘기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조국이 보도패스로서 확실한 게 뭐냐면 네. 보도패스는요. 물라님, 소시오패스, 사이코보다도 더 한 수 위입니다. 이거는 경계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가 얼마든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리제쉬라는 모택동의 주치의가 뭐라고 했냐면 모택동이 자기하고 이렇게 잠자리를 가진 여자들에게 이제 성병 치료를 자기 주치의에게 맡겼답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도패스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국은 바로 그런 보도패스가 아닌가. 참 꾸준히 파렴치하죠. 네. 예. 조국 같은 인간 유전자 조합을 해도 절대 나올 수 없는 유전자 같은 네. 문샷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와중에 검사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고요. 네. 또 뭐 검사들에게 검찰 개혁 뭐 제안을 해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가장 검찰 개혁해서는 안 될 사람이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뻔뻔해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엔 거기 있는 검사들이 보이는 걸 보면 대망신 아닙니까? 대망신이죠. 그럼요. 사진도 안 찍겠다. 우리 일 많은데 왜 여기 나오라고 했냐. 우리가 네 병풍이냐. 네. 근데 검사라는 조직이요. 사실은 상명하복의 철저한 조직인데 그럼요. 네. 그런 검사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씩 웃으면서 아, 짜식 좀 이따가 그냥 내가 한번 발라줄 건데 야, 너 여기서 구속될래? 의정부에서 구속될래? 어디서 구속될래? 이러면서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국은요, 그 따가운 시선을 알 거 아닙니까? 알죠. 그런데도 거기서도 해벌쭉 하면서 사진 네. 찍자고 네. 하고, 도시락 2만 원짜리 시켜주면 뭐 하겠어요? 편의점에서 2천 원짜리 샌드위치 시켜줘도 네.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네.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네. 우리 검찰총장님이라고 하셨던 네. 그 윤석열을 지금 검찰에 고발하고 윤석열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뛰어난 윤석열을 했는데 이제 와서 검찰 고발을 했다는 그건 또 뭡니까? 그럼 본인들이 사람을 잘못 본 문재인 사람 잘못 본 거지요. 그럼 무능을 자인하던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들의 이중성을 자인하는 것인지 지금 윤석열을 공격하는 게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아이템 유시민 하겠습니다만 유시민까지 나서서 이제 윤석열 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급하긴 급했어요. 그쪽도. 네. 네, 그리고 이제 안나님께서 이 와중에 조국이 딸 조민 생일 파티한 사진으로 인스타에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 멘탈 갑이고 이제 정신 승리라는 걸 보여주겠다 이거죠. 네.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네, 않아. 네. 그리고 우리 마누라도 선수야. 왜냐하면은 이 정경심의 여러분 페북의 사진을 보면 뭐 바람의 여인이라고 해서 여인이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부는데 구멍으로 숭숭숭숭 들어가니까 나는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리더라도 끝까지 조국 마누라로 사모님으로 있을 거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국과 이 조국 패밀리의 멘탈, 정신 승리는 요새 속된 말로 오지다.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런데 조국의 이 검찰 개혁이 제가 보기에는 조국 때문에 망가지게 생겼습니다. 왜? 지금 정경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난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경심의 구속영장은요, 네. 발부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은, 아니, 변장을 해가지고 증거 인멸도 했겠다. 네. 또 그 한투사, 이 사람도 지금 난리라는 겁니다. 여의도에서. 그 한투사에 이 바로 정경심의 종범 노릇을 했던 네. 이 사람하고 얘기를 그 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네. 사람들의 고객들이 다 돈 빼겠다고. 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은 깡통차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깡통차기 전에 검찰에다가 정말 모든 거를 불지 않으면은 네. 지가 이제 붉은지 쫙 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조국은요, 그날 사실 사표를 내야 돼요. 근데 아마 조국은 제가 보기에는 사표 안 낼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저 500원 걸겠어요. 자기는? 저도 안 낼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손에 내기 안 됩니다, 이거. 그런데 일단 지금 조국 부인이 네. 정경심이 아마 모든 걸 안고 갈 계획인 것 같아요, 지금. 아, 우리 남편 몰랐다. 그렇죠. 그래서 네. 모든 걸 안고 가겠지요, 아마. 네. 안고 갈 거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고. 그러나 검찰은, 이제 정경심은 구속 기소, 네. 조금 불구속 기소식으로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기소가 됐을 때, 과연 조국이 사표를 낼 것인가? 저는 이제 버틸 거라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네. 그러니까 문재인 쪽에서 나온 얘기를 어저께 제가 들어보니까 그 좀 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는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제 조국을 선절하는 거는 이 답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공수처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수처 법을 이제 패스트 트랙 이렇게 막 네. 엮어가지고 국회에서 그거를 말하자면은 네. 상정시키고 쫙 그냥 밀어붙인 다음에 조국을 자르겠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청와대의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건 말도 안 말도 되는 안 거예요. 얘네들이 점점 머리가 나빠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아까 도니윌거님께서도 이 임종석이가 조국 안 된다고 한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이제 노선 투쟁만 하던 애들이 드디어 권력 투쟁 이게 이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참, 저희들이 한 인물이요, 한 국가 이렇게 오랫동안, 네. 그것도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언론에 타겟가 되면서 하는 건 아마 없을 겁니다. 참, 조국스럽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난 처음 봐요. 처음 봐. 저는 뭐 기자 생활 네. 해보고 뭐 이런 정치권 있으면서 보지만은 이렇게 논란 일으키면서 이 정도면 물러날 법도 한데 저는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전 제가 알고 있는 조국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소심한 사람이 저렇게까지 버티는 거 보면 그건 내공이 아니에요. 내공이 있어서 참 버티기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참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뜨거운 양철 지붕 위에 고양이 그것도 길냥이가 조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네. 임승희님께서 이제 정말 문재인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이 모든 거에 그 원인은 문재인이에요. 네. 문재인이 문제였던 겁니다. 네. 자,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으로 문제가 되는 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요. 하지만 네. 일본하고 지소미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징용 문제까지 저런 식으로 더구나 반일 고취시키면서 죽창과 어쩌고저쩌고 모든 문재인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를 이렇게 크게 사서 이 말하자면은 일을 만든 거예요. 조국도 그렇습니다. 임종석이가 그래도 임종석이가 잔머리는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안 된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노영민이가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네. 거예요. 비서실장인데 그렇죠.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단말기를 구하러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에 네. 있던 게 잘 안 돌아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이 상황 속에서 문재인이가 말하자면 폭탄으로 서너 개를 네. 투척하고 지는 맨날 외국으로 놀러 다니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이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문재인 탄핵, 문재인 탈당 이거 나오게 생겼습니다. 네. 왜? 나부터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민주당에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건 아니라는 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문재인의 운명도 정말 멀지 않고 우리가 네. 이제 10월 3일 봉기하고 그다음에 요즘요 네. 저기 구국에 네. 그런 조직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호. 그래서 광복군이 지금 생기고 있답니다. 네. 나라를 다시 제가 이제 10월 3일 이야기하니까요. 개천절인데 광복을 하자 해서 광복군 모임이 연세 많으신 분들 중심으로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광복군. 우리도 좀 뭐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네네. 자, 이 칼무트님께서 소박한 전 의원 의상이 명품으로 치갑은 임종석 딸 옷보다 더 세련돼 보이네. 감사합니다. 이거 누워있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싼 옷은 누워있어요. 비싼 옷은 걸려요. 맞습니다.
2만 원 줬어요. 근데 네. 너무 잘 입고 있어요. 근데 걔가 팔찌를 1,500만 원짜리로 꼈다는 인종석 거예요. 딸이요. 근데 인종석은 무슨 돈으로 그런지, 그러니까. 무슨 아니, 돈으로. 골프가 싱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네. 평생 직업 없이 그러니까. 운동권 하다가 직업을 네. 살아온 사람인데 무슨 돈으로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